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끝없는 자주국방을 위하여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만 정부와 공군이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일명 대만판 KF-21 전투기 계획인 ADF가 아니나 다를까 완전히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한국의 항공기술력을 비웃더니 KF-21 전투기보다 강력한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기고만장했던 과거의 대만. 과연 대만이 가진 열악한 기술력만 가지고 관련 예산은 한국의 8분의 1에 불과한 채 KF-21을 빼다 박은 대만의 짝퉁 전투기 프로젝트가 2024년까지 시제기를 제대로 완성시키는 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대만 내부에서부터 나돌았던 게 현실이지만 개발 계획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고 처량하게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대만 내부에서 군사 전문가들도 기초 기술력의 한계와 대만산 항공기의 생산 단가를 봤을 때 대만의 전투기 개발은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며 이점을 꾸준히 지적했으며 대만이 정말로 KF-21의 형상과 엔진을 그대로 모방하여 차세대 방위 전투기를 만들려면 기초 기술조차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부족하기에 미국의 지원은 물론 최소 80조 원 가까이는 투자해야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물론 대만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만은 국방 예산도 한국에게 상대가 안 되고 군사 전문가들마저 한국에게 항공 기술적 열세를 그대로 인정한 가운데 그들이 결국 고개를 숙인 모습을 보며 한국산 KF-21이 가지고 있는 성능 경쟁력이 감히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산 차세대 전투기라는 용어가 의미하고 있는 미래 지향적 설계를 대만 최고의 엔지니어들도 인정했다는 뜻이니까요. 대만처럼 자기들의 자존심 하나로 한국산 항공기를 도입하지 않을 동안 세계 여러 국가들은 한국의 TOC 훈련기나 FA-50 경공격기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 중입니다. 필리핀 등에서는 한국의 KF-21 전투기 12대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견까지 낼 정도로 한국산 항공기에 매우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차후 스텔스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세대급의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제일 먼저 믿고 구매할 만한 국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우디, 카타르와 함께 한국산 무기를 맹신하는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KF-21을 단체로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래된 구식에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유럽의 유로파이터 전투기가 한국의 KF-21과의 경쟁에서 밀려 도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은 KF-21의 수출 대상 지역으로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 정도를 후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FA-50 수출 경험을 토대로 KF-21의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업그레이드 사업까지 진행하여 첫 전투기 개발치고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현실적인 대안이 한국산 KF-21 전투기밖에 없다며 대만 정부 인사들은 한국의 전투기를 도입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DF 개발이 실패한 상황 속에서 대만은 정말로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반드시 차세대 전투기를 해외로부터라도 도입해야만 합니다. 바로 중국 때문이죠. 중국 시진핑의 발언에 따라 대만을 차지하고 나면 중국은 태평양 진출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기에 더욱더 노골적으로 무력 통일에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이에 가만히 있지 않으며 중국과 맞붙어도 지지하는 강력한 전투기 도입이 필수인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과 국민적 관계가 껄끄러워도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한다면 그들이 가진 무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KF-21 전투기 도입 추진을 촉구하라는 칼럼이 게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대만에게 우리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과정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KF-21 개발에 도움이 안 되는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기보다는 폴란드와 사우디 등 전 세계 각국의 수출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대만 내에서도 자국산 전투기 여론이 매우 안 좋아지며 대만 네티즌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분명 훌륭한 동맹이지만 이런 식으로 미국에게만 의존하다가는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최신형 기체를 확보할 수도 없고
안보 비용으로 막대한 지출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대만의 여당 내부에선 새로운 대책으로 한국이 개발 중인 전투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지정학적 상황이 비슷한 한국은 자국의 노후된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해 성능이 좋으면서도 훌륭한 기체를 만들고 있다며 최근 개발이 거의 완료되었고 빠르면 3년 내에 실전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은 오래전부터 재래식 무기보다 대만이 진정으로 원했던 전략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돈 주고 살 수 있는 최고 성능의 스텔스 전투기들이었습니다. 대만도 한국처럼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차선책으로 F-16을 업그레이드한 기체인 F-161 바이퍼 모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대만에게 바이퍼 66대를 판매 승인했고 총 수출 금액은 10조 원 가량입니다. 하지만 결론만 말한다면 바이퍼 전투기는 유지비 대비 성능 개량이 완벽히 실패했으며 대만 공군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KF-21 전투기는 연속적인 비행 성공까지 승승장구하며 상승하니 대만의 속은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기존의 유럽권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나팔과 유로파이터와도 큰 차별점이 있습니다. 생긴 형태 자체가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을 줄이듯 설계되어 사후 기술 개발에 맞춰 업그레이드만 진행하더라도 5세대, 6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기체는 레이더 탐지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공기 역학만 고려한 기체로 유럽과 프랑스 개발사에서 스텔스 업그레이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발전 가능성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실전 배치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성능 개량이 중단되어 발전 가능성이 없는 기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KF-21은 실전 배치에도 5세대, 6세대로 나아가기 위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미래 보존 가치가 경쟁 기체와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자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한 대만은 결국에는 자존심을 굽히고 KF-21 전투기 도입 방안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반면 최근 한국과 협력해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며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첨단 과학기술 강국인 대만이 한국과 전투기 개발을 함께해야 한다는 대만 국민들의 주장이 현지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에 들일 돈이면 차라리 저렴하고 성능도 좋은 데다 최신식 기체를 도입할 수 있는 전투기 사업에 참여하는 게 낫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KF-21의 성능은 대만이 도입한 바이퍼를 압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외부 무장 상태로 개발 중이나 차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F-35처럼 내부 무장을 적용한 뒤 스텔스 기체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언론 CNN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KF-21의 출고 시 이후에 태국이나 필리핀 등에서도 KF-21을 구매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을 위하여 한국산 무기의 해외 수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땡큐 포 와칭.